기생충이 바글바글한 이 음식 맛있다고 즐겨 드시진 않으셨나요? 우리 집 밥상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기생충 음식 이제 드시지 마세요. 기생충 예방 방법과 제거 방법까지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똑똑한 정보를 야무지게 챙겨드리는 야무진 큰딸입니다. 옛날에는 기생충 감염으로 고생하시던 분들 참 많으셨죠.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위생관리가 보다 철저해지면서 기생충 관련 위험도 점차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기생충으로부터 100%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기생충 감염이 이전보다 줄었고 해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회충약을 복용하는 문화가 점점 사라지면서 제때 조치를 취하지 못해 기생충 감염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은 걷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기생충 감염에 주의해야 하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기생충 예방 방법과 제거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생충 감염 주의 음식부터 알려드립니다. 기생충 감염 주의 음식 첫 번째, 연어회와 송어회입니다. 와, 연어와 송어 그 특유의 기름진 감칠맛이 참 일품인데요. 연어와 송어를 회로 먹게 되면 광절열 두조증에 감염될 수 있는데요. 광절열 두조증, 이름도 긴데 이 장신의 아이콘으로 길이가 무려 10m까지도 자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4에서 5m 정도의 길이지만 이렇게 긴 길이에도 몸을 겹겹이 이렇게 접어가지고 숨어서 지내기 때문에 감염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뚜렷한 증상은 없는 편이지만 간혹 빈혈이나 보통 증상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작은 창자의 가장 아랫부분인 회장에 기생해서 살아가는데 이때 똑같은 마디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그 마디가 수백 개 정도가 되었을 때 30cm 정도의 길이를 떼어서 대변과 함께 배출시킵니다. 그래서 대변을 보고 바로 물 안 내리고 확인을 해봤을 때 광절열 두조충 조각이 발견된다면 기생충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와, 세상에. 기생충 감염 주의 음식 두 번째, 소간입니다. 익혀서 먹었을 때는 괜찮지만 생간이 문제인데요. 소 곱창집에서 곱창 시켜 먹을 때 서비스로 주기도 하는 소의 생간은 옛날에는 몸이 약한 사람한테 일부러 생간이 좋은 치료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먹이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영양분 과잉 섭취가 더욱 문제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영양 결핍으로 생간을 먹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데요. 대체할 만한 다른 좋은 음식들이 많이 있으니 소의 생간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회충으로 인해 실명을 하게 되는 환자들의 대부분은 소의 생간을 먹은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생충 감염 주의 음식 세 번째는 약수, 뱀, 개구리입니다. 건강 생각해서 일부러 약수를 드시거나 보양식으로 뱀이나 개구리를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건강을 위하려다가 스파르가눔이라는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겠습니다. 이 기생충은 개나 고양이를 종숙주로 하는데요. 야생 고양이의 몸속에 있다가 물속에 알을 낳게 되면 그 알이 물벼룩 몸속으로 들어가고 그 물벼룩을 개구리가 잡아먹고 또 뱀이 그 개구리를 잡아먹게 되는 그런 경로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스파르가눔에 감염되는 환자의 80% 정도가 뱀이나 개구리를 잡아먹은 것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약수 속에 들어있는 물벼룩을 먹어서 감염되게 되는데요. 다른 기생충들과 다르게 사람에게 매우 치명적인 기생충입니다. 원래 개나 고양이를 종숙주로 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면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게 되는데 다리나 뇌로 가게 되면 정말 위험합니다. 스파르가눔에 감염되면 몸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때마다 그곳이 울퉁불퉁 튀어나오게 되고 위치도 계속 바뀌는데요. 통증과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어지러움 증상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간질 발작을 일으키거나 최악의 경우 반신불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무섭네요. 기생충 감염 주의 음식 네 번째는 민물고기회와 민물게장입니다. 민물에 사는 물고기와 게를 익히지 않고 먹게 되면 폐흡충과 간흡충 감염의 위험이 있는데요.
간흡충이라고도 하는 간디스토마는 담도담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안 익힌 돼지고기는 갈고리촌충에 감염될 수 있어서 돼지고기는 꼭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생선에도 고래회충 감염 위험이 있어서 전문가가 손질한 것이 아닌 회는 섭취에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생채소, 과일도 제대로 세척해서 먹지 않을 경우에 기생충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농사를 지을 때 대변을 비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기생충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요. 요즘은 농사 환경이 바뀌어서 훨씬 기생충 감염으로부터는 안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생충 감염률이 0%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생충 예방 방법과 제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생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기생충 감염 주의 음식들을 멀리하면 되는데요. 식재료는 신선하게 보관하고 제대로 된 세척과 손질, 조리법으로 익혀서 먹으면 기생충 감염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기생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구충제를 복용하면 되는데요. 회충, 편충 등은 구충제로 제거가 가능하지만 민물고기를 회로 즐기게 되어 감염되는 흡충의 경우에는 우리가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으로는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병원에 내원해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전문의 약품을 처방받아서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수, 뱀, 개구리로 인해서 감염되는 스파르가눔은 약 복용으로는 죽지 않는 기생충이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기생충을 직접적으로 제거해야 하는데요. 몸에 이곳저곳이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등 감염이 의심되신다면 빨리 병원을 내원하셔서 제거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생충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물과 함께 예방 방법 그리고 제거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깜빡 놓치고 있을 내 주변 소중한 지인들께도 알려주시고 같이 구충제 사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장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막상 문제가 생기면 너무 불편하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 건강이 무조건 최고니까요.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똑똑한 정보를 야무지게 챙겨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